잘 들립니다. 우선 마이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윤형숙 여사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혹시 정신을 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같이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제가 여수에 3월 1일 행사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몇 달 동안 쓰면서 여수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려면서 논문을 쓰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끌 일이 있다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끌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끌 일이.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한일운동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 교육을 제가 다른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 지역을 왜 논문을 썼을까요? 전남 지역이 독립운동가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의 요약은 전국적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적을 발굴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기념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며, 또 독립운동 역사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어떤 주입식 방법에서 벗어나서 체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재현 행사 사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나 전국에서 전남 여수에서만 일어나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열님들의 정신을 고취하고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실천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이며, 전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그 정신을 후세에게 잘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독립운동가 발굴, 후손 지원, 유적지 발굴, 공모자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도 실제적으로 광주 3월 10일 독립만세 운동 재현 사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일시동체가 되어서 그때의 역사를 개선하는 이 정신이 정말 가슴 벅찹니다. 저는 볼수록. 여 중에서 이렇게 다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는 현재 들어보지 않고 또 그 상황을 같이 눈으로 보지 않으신 분은 상상 이상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후손들의 삶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를 함과 동시에 독립운동가 발굴 업적을 기르는 일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19살, 20살에 제가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집이 없어서
그 친척집에 제가 얹혀서 밥을 얻어먹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방이 없어서 저는 한평 남짓한 창고에서 제가 잠을 잤었는데요. 근데 거기는 불을 지피는 데가 없어서 겨울에 그냥 빨간색 그 장미꽃 담요 있죠, 예전에. 그거로 제가 2년을 혼자 해결을 했습니다. 후손들이 얼마나 힘든지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손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민낯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삶, 광복절을 앞두고 김대겸 기자가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주택.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명패가 대문 옆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처진 거미줄, 좁디 좁은 방에 낡은 생간살이. 독립유공자 요속 89살 정화영 씨의 집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가만 해보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개인별 의사에 따라서 갔지. 할아버지인 정선무 애국지사는 1919년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제히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가난은 3대에 걸쳐 되물림됐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찾아온 공무원도 없어 지난 2005년에서야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3.1운동,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욕밖에 안 나온다. 뭐 해오느라 신청해서면 뭐 안 된다. 저 신청을 하고 해서 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어린이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타 민족의 무수한 침략을 물리치며 오늘날까지 민족사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민족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묘지 어느 분의 묘지일까요? 가보신 분? 네, 예, 윤형수 열사님의 묘지입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잔머리 80번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결의의 자존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수는 남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해상을 통한 독립운동이 제일 활발히 진행이 된 지역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물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특히나 교육운동, 의병활동, 비밀결사 등의 운동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된 지역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활동으로서는 비폭력, 무장투쟁, 문화적 저항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문화적 저항으로서는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윤 열사님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전명사진 한두 장 제가 이렇게 AI로 만들어 봤습니다. 열사님의 굳건한 마음 느껴지시는가요? 네, 이렇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네,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 훈장,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가유공자 전서 여러 종류의 포상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영예 중 하나가 국민장, 독립장, 애국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포장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인정받아서 국가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표시 정도입니다. 근데 이 훈포장이 6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윤형석 열사님은 몇 등급일까요? 6등급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독립운동가 인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네, 전남 여수입니다. 전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유형의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요. 자, 의병 활동으로 일제 항거하시다 붙잡혀 가신 분, 또 만세 시위로 옥고를 치르신 분, 태극기 만들면은 옥고 치릅니다. 태극기. 예, 발각되면은. 또 독립선언서 나눠주다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신 분,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떨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많은 힘을 쏟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만세 시위로 왼팔이 잘리고 오른쪽 눈을 실명당하신 윤형숙 열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지역의 독립운동의 영웅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독립운동이 다양한 항구로 일어나고 있을 때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열사님은 어릴 때부터 대단히 영특하셨고 직관력이 높으시고 애국관, 국립관, 민족관, 애국심으로 무장한 우리나라 현실을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열사님을 다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기억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면 1900년 9월 13일 태어나셨고 1950년 9월 28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공헌으로서는 평생을 독립운동, 전도, 교육을 통한 문맹캐치운동,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반공활동까지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건국포장을 주서받으셨고 지난해 2023년 3월 10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31년 이상 교육을 통한 국민개몽운동을 하셨습니다. 혹시 묘비에 가보신 분? 네,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셔야 되겠죠. 네. 자, 생애표를 보시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네, 사진으로. 자, 생애표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윤형수 열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르시는 분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00년 9월 13일 전남 여수군 화양면 창무리에서 등망이 높으시고 한학자이신 윤지훈님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친척분 되시는 분 윤성만님의 남원집에서 거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윤성만님의 추천으로 소개로 변요한 선교사님 자택에서 의탁이 되어서 거주를 하시면서 보통학교를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 보통학교가 현재 순천 성서학원 보통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산학교가 그 당시에 보통 성서학원 보통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요한 선교사님 추천으로 1918년도에 광주 수피아 여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그 다음 해 1919년 광주 수피아 여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에 그 지금으로 보면 어린 애기죠. 3월 10일 날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주 양림동 거리에서 만세운동 중에 일본 헌병의 군도에 왼팔이 잘려서 상박이 절단되어 피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헌병대 사진이었습니다. 자, 1919년도에 그날 즉시 체포가 되셨고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선고를 받고 투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병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년간 유폐 생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으로 북쪽에 있는 원산 소재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셨고
1927년에서 38년을 보시게 되면 고창에 계셨다가 전주에 오셨다가 다시 고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창에 교회 전도사, 또 고창 야학, 유천, 교원, 강사, 또 교육을 통해서 문맹퇴치,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전주에 오셔서 한예정 신학교 기숙사 4강 선생님을 하시면서 교육을 통해서 문맹퇴치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창으로 오셔서 여러 교회의 전도사 선생님을 하시면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1939년 그 다음에 1950년까지 보시게 되면 고향인 여수에 39년도에 오셔가지고 제1교회, 중앙교회 등 동산학원 등등 선생님을 하시면서 문맹퇴치운동, 개몽운동, 또 45년이 지나서 반공활동을 병행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되는 날 퇴각하던 인민군한테 붙잡혀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처형이란 단어, 학살 이런 거 저는 감히 제 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국을 당하셨습니다. 네, 당하셨습니다. 자, 광주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민족의식이 강했던 독립운동가 박예순 선생님의 영향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게 됩니다. 윤영수 열사님은 그 박예순 선생님한테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라는 말을 남겼고요. 또 선생님은 때는 이때다, 우리 학생들아 맹렬히 일어나 멸망의 길로 자유의 낙원으로 뛰쳐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태극기를 만들다가 잡히면 붙잡혀 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태극기를 만들었을까요? 소피아 예학교 지하실에서 12시가 넘어서 3일 동안 숨어서 태극기를 6가마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종 인산일에 입었던 흰 치마를 잘라서 대형 태극기도 만들고 소형 태극기도 만들었습니다. 들키면은 바로 붙잡혀 갑니다. 네. 자, 3월 10일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우리 계획했던 이제 만세운동을 굴려야 되겠죠. 1000명 이상 군중이 모여서 만세운동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학생, 농민, 어민, 시민, 기독교, 전도교 각계각층의 조직 구성 다 모여가지고 부동교 장터를 중심으로 양린리, 북문, 지상면, 세갈림, 하로 태극기를 들고 쌀장수는 쌀대를 가지고 나오고 그릇장수는 그릇을 가지고 나오고 태극기가 없는 사람은 모자를 들고 장갑을 흔들고 합세를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전남 전체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셨지 않습니까? 열사님이 나라를 구했죠. 맞잖아요. 확산이 되고 전국으로 발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윤영수 열사님은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말로는 친척집에 변요한 선교사님 집에 공부를 했다고 나와있지만 가사일을 도우면서 공부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린이가 그 당시에 여성이라면 가사일을 하는 게 대부분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육열이 높으시고 영특하신 분이라 교육의 중요성을 어린 마음에 인식을 하시고 그 친척집과 선교사님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극복을 해내셨습니다. 3월 10일 오후 3시 소피아 대학교 2학년이던 윤영숙 열사님은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 시위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의 군중을 지휘하면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외치면서 시장으로 진출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걱정과 무서움에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아닌 어린 여학생이 그 1000명을 리더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세의 함성 속에 담긴 자유의 영혼, 오직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혁명들의 총칼에 왼팔 상단부가 군도로 내리쳐져서 피체가 되었습니다. 팔이 저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신의 팔을 죽지 않고 왼쪽에 지어진 태극기를 오른손으로 쥐어서 다시 그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라를 구해야겠다, 자주 독립을 세워야겠다, 그 마음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비문 강세로 합세를 해서 그 당시에 다른 타 지역으로 만세운동이 전파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열사님은 3월 10일 즉시 체포가 되셨고, 그리고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보안법 위반으로 4년의 징역을 사셨겠죠. 4개월, 4년 재령 연금형을 당하셨습니다. 앞에 잠깐 집중해 보실게요. 네, 4년 재령입니다. 4년 재령. 재령이라고 하면 조선 총독부가 정한 법령입니다. 일본 연금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고문으로 오른쪽 눈 실명이 되시고 외눈박이 선생님, 외파리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장애의 몸으로 전도사와 유치원 학원교사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문명퇴치 운동을 하시고 항일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마지막에 1950년 동족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열사님 왼팔은 조국을 위해, 오른팔은 문명자를 위해 온 몸을 불살르셨습니다. 열사님의 유산을 보시면 불굴의 정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지역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유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유산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사님의 용기를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범함과 물러섬이 없는 강직함으로 맨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일본 헌병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왼쪽 팔 상단부가 내리쳐짐에도 끝까지 태극기를 붙잡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우리 행사 사진입니다. 이 학생을 보고 있으면 꼭 윤형수 열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위대한 희생정신, 그리고 국가,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선 평화의 메시지, 또 현대 세대의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후대에 대한 교훈, 그리고 국가적인 인정을 유산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서로 소홀히 다루어진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 전남 여수 지역의 정체성,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업적을 기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현재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 이렇게 살아있는 실존적인 과제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암기식에서 벗어나 체험과 또 이해 중심의 참여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이고, 유적지 방문과 현장 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장 체험 강화로,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AI, VR,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젝트 기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 스토리텔링 방식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정서적인 감동과 공감을 가지고 의사소통 역량을 기반한 평가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념과 운영, 기념 행사 개최, 지금 예수는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출판해서 널리 홍보하는 일, 그리고 세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역사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수 열사님의 정신 개성에 있어서 열사님의 역사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 교육으로 뭔가 방향을 터내서 교육의 인식을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념행사 3월 1일, 3월 10일 매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사 사진입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전남 여수 지역의 정체성, 지역 정체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투쟁을 배움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현재 우리들에게 교훈과 영감을 제공해 줄 뿐더러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열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전과 극복을 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을 일깨워주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 또 우리 선조님들의 단결된 모습에서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사회문화적 가치, 미래지향적 가치, 국가 유산적 가치를 우리 현대적 의의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 국가의 후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독립운동 국가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 회자에다가 이렇게 길을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은 이 모양이 쏙 들어가 보이시고, 어때 앞에 계신 분은 얘가 볼록 나와 보이고, 어떤 사고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독립운동, 그 다음에 후손, 여러 관련된 일들이 대단히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사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묘비에 나의 조국아 영원하라. 윤형수 열사님의 뜻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네. 역사, 문화, 유산적 가치 관점에서 볼 때 독립운동에 관련된 발굴, 그에 따른 예우, 그리고 그 지역과 여러가지 문화적 자료를 보존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온 오프라인, 나아가서 글로벌까지 홍보를 하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의 이런 정체성, 그래서 전남 여수의 포지션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의 활용 방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남 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 자체가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 생산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민족 정신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남 여수의 생산성 향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윤용수 열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머릿속으로 그런데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좋은 생각을 모아보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